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 오늘 사회를 맡은 MBC 정치부장 박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12년 만이죠. 이달 초 국회가 이 법정 기일을 지켜서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오랜만에 일 좀 했다 이렇게 자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린 지금 어떤가요? 국회는 또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고요. 여야는 맞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고했던 대로 19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모시고 국회 현안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법부 수장으로서 추진 과제들 여러 가지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리해 주신 정의화 국회의장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KBS, MBC, SBS 그리고 CBS, YTN, MBN으로 공동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토론 함께할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왼편입니다. 최왼편이고요. 먼저 CBS 이재용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KBS 이친호 정치외교부장입니다. 그리고 SBS 정승민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YTN 이동우 정치부장이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MBN 장광익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들 기탄 없이 시원시원하게 질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 질의에 앞서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각 언론 방송사 덕분에 국민과 이 대화를 하게 되어서 저로서는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올해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온 국민이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 사회가 우리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와 같이 침몰과 같이 대한민국 호도 침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하늘의 경고일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물질 만능주의에 오염돼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 사회가 커다란 전환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양적인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는 질적인 성장 그리고 또 이게 배려의 자세 또 포용의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상생과 배려의 정치를 할 것이고 또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춧돌을 하나하나 쌓는 기분으로 제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모두 발언에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크게 국회 운영, 그리고 정치 개혁, 그리고 쟁점 현안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운영에 관한 주제로 시작합니다. YTN 이동우 부장께서 시작해 주시죠. 예. 매년 연말마다 예산안 통과를 가지고 한참 진통을 겪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국회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위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의장께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국회 마비법이다 이렇게 칭하시면서 개정과 보완을 누누이 강조해 오셨습니다. 대표적인 반대론자셨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도리어 국회 선진화법의 덕을 본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국회 선진화법 반대하시는지요? 국회 선진화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출생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예산안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선진화법의 덕분이라고들 말씀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법치를 세워야 되고 대한민국은 그 국회가 헌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늘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12월 2일에 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진화법의 가장 큰 문제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수결의 원칙이 60% 이상의 초다수결 주의로 바뀐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난 여러 그 국회 운영 과정에서도 보셨지만은 소수당이 다수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은 완전한 개정은 어차피 60% 이상의 또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더라도 저는 보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막상 그 예산 심사를 들여다보면요. 370조 원의 예산을 심사하면서 국회가 실제로 심사한 거는 한 10조 원 규모 정도라고 합니다. 예결위 의원들 사이에서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다음날 자동으로 정부 원안대로 이제 부의되는 국회 선진화법 조항 때문에 굉장히 위축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정부 살림살이에 대한 그 국회의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제 그 정부에서 예산을 국회에 넘기는 기한이 90일입니다. 그것이 올해는 100일이었고 내년에는 또 이제 120일로 증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그 이전됐을 때부터 시민은 실질적인 시민은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산 부수 법안인데,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12월 2일 그 날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진화법에 예산 부수 법안을 의장이 지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지정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30일 이후에 제출된 조세 관련 또 부수 관련 법안으로서 특히 그 세입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범위 내에서 죄송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문제는 그것이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는 당연히 그 직권 상정하듯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손을 놓는 그러한 느낌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상임위가 열심히 끝까지 그 심도 있는 논의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이춘호 정치위 외교부장께서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처리 과정, 또 세월호 전국을 벗어나서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 그 역대 어느 의장보다도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하셨다는 평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당적이 지금은 없어지지만은 친정인 여당의 불만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여당 일부에서 국회의장 사퇴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불만이 한때 높았었는데 이런 점이 부담이 되시지는 않는 것인지, 또 일부에서는 이런 점을 은근히 즐기시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걸 즐긴다고요? 네. 사실 이제 국회의장은 양당 그 원내대표 또 당대표의 협의를 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지난 9월 26일 날 제가 소위 이제 9분 만에 그 사내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당연히 이해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결국 그날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5일 이후에 그것이 제가 한 행동이 정말 잘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오히려 받을 수 있었고요. 저는 그때 여러 가지 저에 대한 얘기들이 분분하게 있었는데 별로 제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해결해 줄 거니까요. 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또 관여도 많이 하시고 또 협상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모으시고 중재도 하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국회법이 지금 여야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대해서 협의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여당이나 야당 일부에서 국회의장의 이른바 월권을 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법적으로 그렇게 할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들이 많은데요. 이른바 국회의장의 월권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국회 일정 같은 경우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할 수 있게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월권이 아니고 제가 법대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민주연합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야 될 상황으로 갔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제 그때 그 여러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정기국회의 일정이 잡히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일정을 잡아서 일단 이제 제출을 해서 여야가 협의를 하게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질문 또 하시겠습니까? 의장님 질문이 좀 불편하지 않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패널들이 사전에 회의를 하면서 좀 시청률 좀 높여야겠다고 해가지고 좀 날선 질문들을 좀 많이 준비하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날선 것일수록 더 좋아합니다. 괜찮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뭐 원망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SBS 정승민 정치부장께서 질의 이어가 주시죠. 예, 계속 날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들 비판 아마 가장 많이 받는 직업이 제가 볼 때 정치인 아닌가 싶습니다. 의장님도 정치인이시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일하지 않는다는 거, 이 비생산적이라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의장 취임하실 때 그 약속하신 게 상시국회 약속하셨습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하셨는데 솔직히 별로 진전 없어 보입니다. 아직도 노는 날이 더 많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시국회를 어떻게 실현하실 것인지 좀 그 방안과 함께 언제까지는 반드시 이렇게 만들겠다. 이 국민들 앞에 좀 더 분명하게 좀 약속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을 좀 이렇게 변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 그리고 입법 기능이 기본이고요. 그 외에 정부를 감시 감독하고 또 다른 비입법적인 그런 기능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놀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늘 깨어 있을 때는 뭐 잘 때는 그렇지 못하겠습니다만 깨어 있을 때는 늘 국가 민족과 나라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시국회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보면 헌법에 보면 그게 저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에 보면 2월, 4월, 6월에 임시국회를 한 달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번에 제가 그 국회개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시켰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개혁 중에서 하나가 이제 상시국회인데요. 1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시국회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요. 이번에 임시국회 동안에 이것이 통과될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회 개혁 법안 10가지입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시국회가 내년부터는 매달 국회의원이 일하는 모습을 정말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부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야 정치권에서 그 무노동 무임금을 국회 운영에도 좀 한번 도입해보자. 즉 무회기 무세비죠. 즉 국회에 나오지 않은 의원들한테는 세비의 일부분을 깎자. 이런 개념이 지금 도입돼서 실제 그 법안으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무노동 무임금은 뭐 당연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인데 과연 이제 국회의원을 노동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좀 듣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임위 회의나 본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수당을 좀 깎는다든지
또 그 회의비가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삭감하는 그러한 것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정감사 얘기인데요. 솔직히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로 이걸 1년에 한 번 공무원들 불러놓고 좀 분기 잡고 그냥 연중 행사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국감 하지 말자.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그 1년에 2번 이렇게 좀 나눠서 분리 국감 해보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가 나왔는데 무산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의장 직권으로 좀 이 문제도 한번 마음먹고 한번 우리 해보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국정감사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정감사는 내년부터는 전후반기에 열흘씩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전반기 열흘을 국정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후반기 국정감사 열흘 기간 동안에 다시 그것을 점검하고 개선해 가는 그러한 것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국회의원들은 제가 의장으로서 생각을 할 때에 좀 더 국정감사에 좀 더 몰입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제가 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제가 초재선 때에 비해서 근자에는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보도의 양이 좀 많이 줄었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에 그 국회 개혁 안 10가지 중에서 또 하나는 그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상임위별로 소청문회를 좀 이렇게 그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국회의 이 혁신 문제 등을 약간 언론 쪽으로 좀 책임을 돌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좀 많이 관심을 부어주시면 네. 우리 의원들도 더 많이 노력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각 네. 정치부장님들께서 열심히 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정의화 국회의장 초청 토론 KBS, MBC, SBS, CBS, YTN 그리고 MBN을 통해서 공동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국회 운영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어서 정치 개혁으로 주제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MBN 장광익 정치부장 시작해 주시죠. 정치개혁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질문을 왜 안 하나 생각하시는 그 질문부터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저께 정 의장께서 그 정호원 국무총리가 찾아온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에서는 아주 받아쓰기에는 아주 좋은 그 뉴스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이처럼 그 쓴소리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소통 부족을 이례적으로 말씀하셨던 혹시 그 배경이나 그 이유가 있으신지 그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쓴소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단소리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국민들은 우리 대통령께서 좀 많이 언론이 노출되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직접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군사 독재 시절에서도 나라에 큰 일이 있거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은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최소한 그 상부 요인을 조치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아직 제가 그런 모습을 보질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특히 이제 중요한 회의가 세 개가 11월 달에 연이어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베이징에서 그 에이펙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얀마에서 아세안 플러스 3 회의가 있었고요. 호주에서 G20 회의가 있었고 이 회의를 다녀오시고 난 뒤에 그 내용을
삼부 요인이나 오부 요인을 조치해서 설명도 드리고 대화 나누는 그것이 저는 두 가지의 큰 이익이 있다고 본 겁니다. 하나는 그 내용을 최소한 국회의장이 언론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 않게 해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께서 저렇게 많이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를 참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는 좋은 뜻으로 드린 말씀이고 쓴소리는 아니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단소리를 하고 싶어서 이제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지금 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등으로 이 청와대의 소통의 문제, 의사결정의 투명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마침 그 소통의 부족 문제를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들은 이 국회의장도 대통령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하게 그 대통령이 외유를 다녀오시고 나서 국회의장이나 이렇게 의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대통령의 어떤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소통의 부족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늘 이야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의 문제는 좀 있다 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역구에 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자연히 제 자신도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어제 그랬던 것은 마침 어제 그 총리와 부총리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그렇게 조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침 그 기회가 그렇게 오비일학격으로 같이 맞아떨어졌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혹시 이제 청와대에서 듣기에는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진위를 확인하거나 혹은 말씀이 좀 섭섭하다 등등의 어떤 좀 그런 반응은 없으셨습니까? 좀 있으면 좋겠는데 반응이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소통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나요? 미처 아직 바빠서 방송을 못 받겠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CBS 이재용 부장께서 이어가 주시죠. 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하면서 선거구 조정 작업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야 나아가서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그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까 국회가 아닌 제3의 기구에 둬야 한다.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높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자존심이 좀 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선거구 획정위원회 어디에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재헌절 때 제가 재헌절 축사에서 선거구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는 이 구 획정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하기 전에 정개특위가 빨리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것이 결론이 내리고 난 뒤에 구획정 논의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것이 또 당연한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해왔는데 저는 이것이 결국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양당제를 이제 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늘 이게 성자 독식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우리 사회에 지금 꼭 필요한 게 저는 국민 대통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통합을 위해서는 연정, 소위 연합 정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이 양당제보다는 다당제로 가는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를 제가 주장을 해왔고 그때도 그렇게 제가 축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결론이 나오고 나면 선거구획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는 선관위 산하에 두자는 것이 있고요. 선거구획정위원회 얘기입니다. 하나는 별도로 만들자 하는 것인데 저는 선관위 산하에 두는 것은 좀 그렇게 썩 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원들 자체가 관료들이고요. 또 그 위원장은 대부분이 아마 법률가 출신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선거구획정 문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선관위의 지원은 받지만 별도의 구획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덕망 있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결정을 하면 국회 입법 사항이긴 하지만 국회의원들을 바이패스라고 그러면 통과를 한다고 그럴까요?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어서 찬반 투표를 하도록 하는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외부 기구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수정은 허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국회의원이 수정을 가하게 되면 소위 말하면 이제 계리만드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은 다만 전 국회의원이 봤을 때 정말 저런 분들의 결정 같으면 우리 당연히 따라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